박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뭐 심각한 네? 문제인데요. 네. 어떻게 뭔가 빨리 풀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공무원, 군인, 사학연 가입자들은 영어로 허머징이었어요. 해서 굉장히 단결력이 강하니까 정부에서도 얘기를 잘 못 꺼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개혁하자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미 적자 나는 것부터 개혁을 해야지. 또 이런 처음 반발이 나는 거고 이제 이쪽은 놔두고 특수직业연금이라는데 이쪽은 놔두고 이제 일반 국민 대상자를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자기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있고 세금을 걷어서 65세 이상 노인 70%한테 주는 기초연금이 있고 회사에서 8.3% 부담해서 제공하는 퇴직연금이 있고 자기가 여유 있으면 드는 개인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논란이 벌어진 포인트 1은 국민연금 하나만 갖고 논의하자는 쪽하고 아니 대한민국에 국민연금도 있고 기초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는데 왜 국민연금 하나만 갖고 논의하자 이거예요? 오, 예. 예를 들면 박 기자님처럼 좋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뭐 회사 정년까지 대충 다니시면서 또 연봉이 또 많으시잖아요. 거기다 회사에서 퇴직금, 퇴직연까지 제공하니 이분들의 노후는 국민연금 플러스 퇴직연금을 합쳐서 봐야 된다는 게 이제 이게 뭐 국제기구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네. 사용자가 8.4% 부담하니까 국민연금은 합쳐서 9% 부담해요. 사용자가 4.5 부담하고 본인이 4.5 비슷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게 있는데 왜 이걸 포함시키지 않느냐는 거죠. 반면에 이제 뭐 직장이 뭐 불규칙하거나 뭐 저소자영자인 분들은 솔직히 국민연금 가입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분들은 퇴직금 당연히 없고 그러면 소득 계층별, 직종별로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기초연금을 지금 도입했는데 기초연금은 무조건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노인 70%에 대해서는 무조건 30만 원, 32만 원 드립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야당이 무조건 40만 원 드리겠습니다. 공약 내걸었잖아요. 그럼 이거 다 세금으로 하는 건데 국민연금만 해도 젊은 층은 죽을 지경인데 노인 인구 65세 이상 노인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데 묻지마 따지마 무조건 노인 65%는 기초연금 노인 65세 이상 노인 무조건 70%는 세금보다 기초연금 주겠다니 제가 젊은 층이라고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 의사결정하는 분들은 왜 이렇게 이상할까? 노인이라고 다 가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노인분들 중에서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서 공무원사 군인연금 수급자들은 젊은 층보다 더 부유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네. 뭐 우리가 고도성장기에 또 부동산 가격도 높고 그러면 그렇죠. 다른 나라처럼 이게 보편적 선별적 보직을 떠나서 좀 필요한 분한테 지금 뭐 폐지 줍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진짜 빈곤선에서 벗어나게 좀 더 드리는 쪽으로 이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항상 우리가 OECD 회원국 중에서 노인 빈곤이 제일 높다 그러지 말고. 그래서 지금 논란이 뭐냐면 한쪽에서는 국민연금만 갖고 보자. 한쪽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합해서 보자는 이 큰 하나의 논란이 있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국민연금 들어와서 보면 어떤 논란이 있냐면 우리 국민연금이 앞으로 50년 뒤에 봐도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연금 연구원에서 이런 추계를 내고 있어서 제가 이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 기자님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평균 가입 기간은 50년 뒤에 인생 100세 시대에도 국민연금을 27년밖에 못 낸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27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다는 건 사업장 가입자 기준으로 경제활동 기간을 27년만 인정해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100살 살면서 27년 경제활동 한다고만 인정하면 나머지 73년은 어려서나 나이 들어서나 누구한테 얹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4분의 1로 일한 걸로 그걸로 쭉 출생률이 지금 0.7이 나오는데 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러니 평균 가입 기간 27년을 나눠보자는 거예요. 소득 분위가 1분위부터 소득이 제일 높은 10분위까지 10등분을 해보면 소득 1분위 있는 분들은 진짜 가입하기 어렵거든요. 가입해도 짧은 가입 기간. 그래서 제가 공동 연구하신 분이 국민 데이터베이스 갖고 이걸 보니 소득 1분위는 70년생 기준으로 한 19.3년 정도밖에 가입을 못할 것 같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27년보다 가입 기간이 짧습니다. 네. 반면에 제일 소득이 높은 10분위는 70년생 기준으로 34년 가까이 예상이 돼요. 평균 가입 기간보다 7년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같은 코호트, 같은 출생 연도 사이에 엄청난 갭이 벌어지고 근데 그걸 평균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게 묻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국민연금에서 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게 이번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올해 연금 수급 연령이 1년 늦춰져서 63세부터 받아요. 만 63세니까 요새 나이 많은데 한국 나이 64세입니다.
근데 국민연금 의무 납입 연령은 만 59세에 묶여 있어요. 근데 제가 나왔으니 밥값을 해야 되겠죠. 의무 납입 연령을 또 잘못 이해를 하셔요. 이것도 논의하고 있거든요. 뭐 국민연금 가입 연령, 의무 가입 연령을 예를 들면 지금 연금 수급률이 63세니까 62세로 올린다 그러면 지금 59세에서 60세, 61세, 60세 3년을 늘리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소득도 없는데 왜 나한테 연금 내라 그래? 진짜 조선시대 죽은 사람한테 세금 매기는 거하고 똑같네. 이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의무 납입 연령이라는 건 뭐냐니까 소득이 있을 때만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의무 납입 연령은 회사에 다닐 때 사용주가 50%를 내주는 걸 의미하는 걸 의무 납입 연령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이게 옆으로 빠진 것 같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우리가 수급 연령은 2034년까지 65세로 늘어나게 해놓으면서 의무 납입 연령은 그냥 59세로 묶어놨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2033년까지 저기 만 64세까지 5년을 늘려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분위는 34년 더하기 5하면 39년, 4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논란이 벌어진 건 뭐냐면 한국의 근로기간이나 노후소득에서 소득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니 평균으로 보지 말고 소득 분위별로 보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0%짜리도 낮은 건 아니다. 거기다 퇴직연금까지 있으니 이분들은 이렇게 좀 사시게 하시고 대신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 많이 논의되는 건 아닌데 우리 국민연금이 이제 요 말씀드리면 좀 복잡한데 자기 소득 비례해서 50% 연금을 받아가고 가입자 평균 소득으로 50%를 받아가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꾸 이제 우리가 받는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 비율을 더 높이자는 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가 나냐면 그러지 말고 아예 국민연금을 외국처럼 OECD 영국 대다수처럼 소득 비례형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소득 이상 계층들은 자기 소득 100% 따라가니까 지금보다 연금이 또 동일한 가입 기간 대비 연금액이 늘어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국민연금에서 인정해 주는 소득이 55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7월 이후부터는 이게 590만 원까지 올라가요. 근데 공무원들은 박봉이라 그러는데 860만 원까지 인정해 줘요. 그럼 왜 우리 기자님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그 월급으로 인정해서 그만큼 보험료를 거두면 거기에 상해서 그만큼 연금액이 늘어나는 더 많이 받는 거니까. 거죠. 네. 소득 비례로 가서 오는 게 있고 네. 인정소득이 높아지니까 이분들은 그걸로 먹고 살게 해드리라는 거죠. 그럼 대신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중간 이하는 고소득층 걸 가져다가 더 받았는데 이제 뭐 가입 기간도 짧고 소득도 적고 소득 쟁백이 없으니까 더 적어질 거 아니냐. 그 당신들은 결국 가진 사람 편만 드는 거 아니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아니냐. 근데 왜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급률 40%가 아닌 저 재정안정노자지만 지급률 50%도 해드리자는 거예요. 성실히 가입한 분들은. 대신 그건 국민은 가입한 사람한테 보험료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 주자는 거예요. 그게 공정하다는 거죠. 지금처럼 적게 내고 많이 받게 해서 좋은 직장에 다닌 사람이 오래 가입해서 많이 갖고 가는 것보단 그게 훨씬 공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최저생계비에 부족하다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어떤 내셔널 미니멈 국가 기본선을 설정해서 뭐 제가 재정안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그 생계급여라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절대빈곤선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는 기준 중위소득이 한 30%를 잡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확 쓸라 그래요. 40%까지 올려드리자. 아니 물론 지금 당장 하면 너무 문제가 많으니 장기적인 우리 사회 비전으로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좀 굉장히 산만하게 보이겠지만 중간 이상 고소득층은 열심히 노력해서 당신들이 보험료 열심히 내서 사용자하고 잘 화합을 해서 많이 내고 오래 내서 그걸로 먹고 살게 하시오. 근데 중간 이하 계층들은 도저히 안 되니 거기에는 세금을 투입해서 국민연금을 더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면 내셔널 기본선으로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드리겠다는 게 이게 이제 저 같은 사람의 재정 안정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대체를 40%에서 더 올릴 수가 없다. 지금도 지속 불가능한 제도 올리면 어쩔 거냐? 젊은 세대는 어떻게 살 거냐? 이제 이런 입장이 이제 제 입장이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어쨌든 제일 지금 현재 부딪히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보험료율 인상. 네. 그리고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 부분에 가장 민감하게 지금 받아들이시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은 보험료 인상보다는 급여율에서 더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은 지금 뭐 15%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죠. 지금 40이냐 50이냐?
지금 왜냐하면 소득층? 네. 저희처럼 나이 든 세대나 뭐 앞으로 퇴직이 얼마 남은 세대들은 보험료인 뭐죠 그러니까 그 보험료 이런 부분에 별 부담이 될 게 없어요. 뭐냐면 이미 낸 거 다 끝났는데 네. 그다음에 낼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받는 것만 많이 주면 나 더 내겠다는데 표 던지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도 이미 제가 잘 쓰는 표현으로 에 따르면 정부가 공개는 안 했습니다만 2018년 4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된 이후에 2000 당시에 88년까지 누적 적자가 이걸 쓰지 말라 그래 다른 사람들은 공포 다른 나라에서 안 쓴다고 그랬는데 저는 썹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여드려야 우리 국민연금 문제하고 지금 벌어지는 논쟁의 차이가 드러나거든요. 누적 적자가 1경 7천조 원이에요. 네? 1경이요? 네. 1경 7천조 원. 와. 그러니까 이건 경상가니까 작년에 우리 연구원에서 이제 제가 국회 입법조사체 제출한 보고서에 작년 기준으로 해봤어요. 4년 지난 거죠. 이게 2경 2,650조로 5경 5천조가 늘어났어요. 이게 경상가니까 현재가로 한 사람은 7,700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이런 끔찍한 숫자를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은 보험료에만 신경을 쓰는데 이 상당 부분은 급여 지급률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급여 지급률은 장기간에 거쳐 나타나니까 일단 그래서 한쪽은 저희는 40% 지급률은 죽어도 못 올린다는 거고 한쪽에서는 50% 노인빈곤이 높으니 우리 연구는 먹고 살기 어려우니 10%포인트 50%를 더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아직 공개 안 됐는데 언론에 보도됐으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특위위원인데 저희는 40% 보험료를 40% 급여를 유지하면서 이게 후세대 부담을 완전히 안 주려고 그러면 보험료를 한 19%까지 올려야 되는데 그건 너무 어렵지 않냐? 25년 동안 2%포인트도 못 올렸으니. 근데 저 2차 배움 세대가 68년에서 73년 사이에 태어난 635만 명이 있거든요. 우리 보험료 올리는 시점을 늦추면 이분들도 또 보험료 조금 더 빠이 하고 가서 사망할 때까지 연금 받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 노동시장에서 떠나기 전에 10년 내에 빨리 좀 올리자. 그러니까 15%까지. 네. 그래야 후세대가 부담이 덜어준다는 거죠. 근데 젊은 층들이 이 부분들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19%까지 못 올린 15%까지만 올리자는 거고 이제 다른 쪽에 지금 언론에 많이 한 소득 대책 50% 주장하시는 분들은 명확하게 말씀 안 하세요. 보험료 얼마까지 올리는지. 그냥 언론에 15%라고 그러셨는데 그분들은 14% 플러스 알파라는 거예요. 추계해봐야 안다고. 근데 저희보다 더 부담한다는 말씀 별로 안 하세요. 근데 어쨌든 15% 부담하면 급여 주는 걸 10%더 포인트 더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자꾸 끝 시점을 강조하는 게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험료를 올리니까 기금 손익 시점이 연장이 되지만 지금 태어난 지금 20세 된 분들은 어쩌라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 골반 터질 텐데. 2030 세대 다 지금 현재 이 연금 체제라면 제가 보기에는 미래가 너무 암담해요. 제가 네. 보기엔. 네. 뭐 연금제도만 하나가 문제 있는 게 아니죠. 거의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이. 네. 그러면서 뭐 출생률 떨어진다 그러면 희망을 줘야지 뭐 결혼도 하고 뭐도 할 거 아닙니까? 제가 거기까지 좀 뭐 이렇게 코멘트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문가분들께서는 이제 급여율 그러니까 즉 나중에 이제 은퇴한 다음에 내 소득의 현역대 시절에 40%냐 50%냐 갖고 지금 현재 논쟁이 붙었고 네. 그 부분에서 지금 아직 견해가 지금 일치가 안 되면서 지금 안이 안 나온 거죠. 뭐 별로 그러니까 보험료 올리는 게 저 복지부가 오늘 저기 장관 명인가로 이제 공동위원장 명의로 냈어. 이거 정부는 아니다. 이제 뭐 굉장히 시끄러우니까 그렇죠. 정부는 보험료 올리는 게 굉장히 민감한 민생 직결인데 근데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보험료도 중요하지만 급여율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뭔가를 막아놔야 제 입장은 보험료 올리는 폭이 줄어드니까 네. 누군가 언젠가 부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젊은 세대는 어느 시점에서는 그걸 부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요번에 이제 어쨌든 국민들이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건 바로 보험료율 15% 네, 이 네. 부분인데 아니 복지부에서 우리 아니야 이럴 네. 정도로 지금 뜨거워 이러면서 한 거 보면 이거 보험료율 이거 또 안 올리고 그냥 넘어가는 건가?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댓글을 보면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분노하신 거 정말 네, 네. 충분히 이해하죠. 아니 저 같은 이제 2차 베이비 붐세 바로 접니다. 저 한 번에 160명이 공부했어요. 네. 오전반 80명, 오후반 80명. 분단이 없는 시대에 왜 그렇게 했냐면 학급에 분단이 없어요. 그냥 다 쫙 빽빽하게 있어요. 80명이 들어가거든요. 105만 명이 태어난 그 세대니까 제가. 저희는 오전반 오후반 수업을 했던 세대입니다. 저도 오전반. 네, 80명 세대인데 진짜 지금 그 같은 교실이에요. 그 같은 교실에서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이 많은 숫자한테 빨리 보험료를 걷지 않으면 네. 청년 세대가 부담해야 될 건 이제 20% 30% 될 판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보험료율도 어쨌든 되게 심각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15% 올리는 것만 해도 젊은 분들이 볼 때는 아니
당신들은 9% 내다가 우리한테 15% 평생 내라고 하고 또 분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내고 우린 더 내고 덜 받으려는데 왜 우리만 그래야 되냐 이제 네. 이런 불만이 있는 거죠. 청년 세대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좀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더니 이제 굉장히 뭐 저기 한 시간 넘게 어떤 데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댓글에 그렇게 달렸다고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아이, 할아버지,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보험료 뜯어내려고 보험료 빨리 올리려고 그럽니까? 연금 받다가 회피하게 지내다 사망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또. 젊은 분들이 네. 굉장히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일단 어쨌든 그 선배 세대로서 저도 연금 전문가로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굉장히 송구합니다. 제가 25년 동안 하루라도 빨리 연금 개혁한다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건 제가 증인입니다. 윤석명 연구위원은 제가 한 15년 전에도 취재했을 때 그때도 빨리 올려야 된다. 그리고 그때 올렸으면 네. 한 14만 올려도 네.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죠? 18%. 2003년에 제가 지금 정도 급여율에 처음에 나왔을 때 보험료 12.9% 정도 올렸으면 됐어요. 그럼 그러니까 1차 베이비붐 세대도 네. 충분히 내고 보험료 다 내고 그러니까 네, 저도 내고. 부채가 안 쌓인 거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재정책 결과주 중에서 이제 우리 젊은 층들이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니까 2018년 지금 2024년 5년 됐지 않습니까? 5년 동안 연금 개혁을 안 해서 순수하게 필요보험료라 그럽니다. 보험료를 아무것도 손 안 댔을 때 기준으로 보험료를 더 인상해야 될 요인이 2025년 일시에 올릴 경우는 1.66, 2035년에 일시에 다 올릴 때는 1.8. 뭔가 그 정도 2% 가까이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연금 개혁을 늦추는 바람에 청년 5년 동안 세대한테 더. 5년 동안 고통스럽다고 그냥 정부도 입을 다물고 있고 뭐 그러니까 여의도에서도 입을 다물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그 2% 포인트가 얼마나 큰 거냐면 우리가 25년 동안 1% 포인트도 못 올렸잖아요. 오, 그렇죠. 지난 정부 때 경산호에서 제가 아주 존경하는 그 장지현 박사가 노동연구원에 진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럼 9%로 놔두고 보험료라도 1% 포인트만 올리자 이것도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렇다 그러면 4년 동안에 5년 동안에 2% 포인트의 추가 인상 요인이 생겼다는 이건 엄청난 부담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건 젊은 층에만 말씀드릴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또 이런 말씀을 드려야 이거 반협박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 스웨덴에 이런 말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스톡홀름 공항에서 산 책인데 스웨덴이 바이킹 후예 아닙니까? 옛날 바이킹 시절에 시간이 없는데 제가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언론사 노소리님께서 왜 아들 둘이 있을 때만 그러냐 그러는데 바이킹 예전에 그 약탈 경제 바이킹 시대에서 남성의 가장 큰 불명예는 침대에서 하는 거랍니다. 네. 자연사를 의미하는 거겠죠. 네. 아니 어디 가서 뺏어와야 가서 식솔들 먹여 살릴 텐데 축만 내니까. 네. 근데 그 불명예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대요. 아들이 둘이 있는 경우. 더 약탈한 사람이 둘이나 더 아니, 있어서 아들이 둘이 있는 경우는 야 가자 그런다는 거야. 네. 낭떠러지로. 어? 날 밀어라. 오. 그게 스웨덴의 바이킹실의 풍습이었답니다. 근데 이걸 세타이어라 그러나요? 약간 그런 식으로 책에 써 있는 게 스웨덴은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했어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속 가능한 제도로 만들어 놨지만 너무 노인 인구들이 빠르게 늘어나다 보니 스웨덴의 옛날 제도가 되살아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반업법적으로 쓴 책을 제가 갖고 있고 다른 분들한테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아니 쟤 이러다가 뭐 이 밖을 제대로 못 나갈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의사결정하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아주 진짜 냉정하게 아주 진짜 솔직하게 진짜 창피함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들이 조금 더 받겠다고 이 제도를 계속 이 제도가 얼마나 지금 안 좋은 상태에 있는지를 알지 않고 다른 쪽으로 자꾸 왜곡해 나가면 퇴직하고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인구 구조가 나쁜 상황에서 지금의 20대, 30대가 50대, 60대 돼갖고 60대 초반에 뭐 장관하시고 뭐 이런 중요한 분들은 연세가 많잖아요. 그때 지금 뭐 의사결정한 분들이 뭐 70대, 80대 됐을 때 당신들 왜 이렇게 결정했냐? 당신들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연금 한순간에 50%를 삭감해버려도 할 말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소위 말하는 연금 고려장이라는 표현을 요새 슬슬 쓰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의사결정하는 분들도 이제 정신 차리라고 제가 그러는 거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래. 그러면 이제 공적연금에 어떤 불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연금 이제 그리스니 이런 나라들이 이제 뭐 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받는 분들은 전체 인구의 절반 되면서 다른 나라보다 한 2배 정도 더 받으면서 연금 지출이 많으니까 세금이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국가 재정이 나빠서 결국 뭐 저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이르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의사결정하고 지금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좀 젊은 층한테 지금 하는 얘기 아니 지금 이 부분은 그게 우리 젊은 층들이 우리 의사결정권자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협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 층이 협박해야 되죠. 젊은 층이 의사결정자들한테 협박을 해야 되는 두고 보자. 네. 힘 없을 때 두고 보자는 거예요. 2008년 그리스 예를 들면 돈이 없으니까 외국에 돈을 이후에 돈을 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빌려주는 조건이 니들 재정 안정 달성하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 하에 하나가 연금 있잖아요. 고소득층 연금 절반 반토막을 내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뭐 이건 뭐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이라 어쩌다 그러는데 어쩌겠어요.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해서 나라 경제 주권을 뺏길 상황이 되면 연금 때문에 국가 부도나 상황이 되는 경우가 네네. 어떤 거죠? 뭐 어쩔 거겠어요. 그걸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다 거리에 앉게 생겼는데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지금의 의사 결정하는 분들도 그만 탐욕을 부리시고 좀 젊은 층들 생각해서 의사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출연하는 이 방송에서 너무 세게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젊은 층을 생각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우리 연금 정책을 펴다 보니 그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결국은 오래 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우리 박 기자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평균 수명이 우리 이번에 가정한 게 90세 넘게 가정했잖아요, 장기적으로. 그럼 60세까지 일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어렵죠. 65세, 70세까지 일해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60세에서 지금 정년 연장을 하자 그러는데 정년층들은 취업 절벽이라 그래갖고 제대로 직장 못 들어가잖아요. 정직 못 가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나이 든 분들은 나 노후 준비 안 됐으니 나 저 애들 키우고 뭐 부모님하고 집값 갚느라고 아무것도 저축한 거 없다. 우리 복지국가 하자. 우리 저 연금 더 달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60세 정년이 되면 일본이 그렇게 한답니다. 일본 얘기 꺼내면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일본이 지금 65세까지 노인들이 한 70-80% 일한다 그러거든요. 일하는 조건이 정년 때 받던 월급의 최대 60%에서 한 40%를 받는 거예요. 그걸 퇴직 후 재고형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아무래도 우리 저기 기자님 포함해서 저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월급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젊은 층에 비해서. 그 월급이 60% 40%면 젊은 층 최소한 1.5배 이상은 고용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세대 간 윈윈이 되는 거고 이 월급이 깎인 분들한테는 월급은 적더라도 사회보험료를 정부가 사용자한테 사용자를 좀 지원해 주고 정부가 지원해 주면 한 5년, 10년 더 일할 수 있으면 그 연금제도라는 게 오래 가입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역시 이제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자, 지금 박종훈의 경제한방 윤선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제 최근에 나오는 게 지급 시기를 자꾸 이제 늦추자, 67세, 68세 이렇게까지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뭐 실효성이 있는 건지 도움이 진짜 되는 건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 두 개가 하나는 먼저 의무 납입 연령을 그 연금 수급 시점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 이건 많은 이제 우리 저희 네. 특위위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네, 그건 앞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제일 싫어하는 분들은 사용자분들이죠. 아, 그렇죠. 네네. 기업들은 되게 싫어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가만 있어봐.